무슨 분석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분석입니까? 네, 분석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비하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대비하자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인매매 관점으로 보면 된다.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확인매매 관점으로 보라는 거다. 확인매매 관점으로 뭐 어떻게 보라는 거냐? 제가 이것도 예전에도 맨날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 초심자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하면, 이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도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도 돈을 벌 수 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왜 해요?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 외고 기준을 잡으려고 긋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잡는 데 사용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선 긋는 법 공부하셔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 잘 그어야 돼요. 대충 근다고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잘 그어야 될 만한 구간에 잘 그으면 좋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대부분 좋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승률이 잘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장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만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잘 세우기 위한 선 긋는 연습, 기본적인 지지장선 공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뚫고 잘 올라갔죠? 자, 상승 패턴, 여기까지 예상 매매 관점이었어요. 낮방송 보셨잖아. 이거 상승 패턴이다. 올라가서 뭐 여기까지 열릴지 모르니까 잘 봐야 된다. 낮방송에 말씀드렸잖아. 숏 맞바 깨질 수 있다고. 올라왔어요. 분위기 좋게 쫙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확인 매매 관점이면 질문을 여기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하실 때는 종가 마감이 안 된 상황이었어. 종가 마감도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종가 마감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 위에서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확실히 모르겠어. 아,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봐야 되지? 여기서 분위기 좋게 이거 깨면서 상승 나왔고 종가 마감도 위에서 했어. 그럼 그냥 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간다. 확실해? 아니, 몰라. 그냥 더 간다고 봐. 전략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략상 확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종가 마감 잘하면 추가로 갈 수 있는 그 확률, 그런 거 있지. 제가 그래서 종가 마감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런 거 차치하고서라도 전략상 더 간다고 보는 겁니다. 더 간다고 그냥 픽스 하는 거야. 전략상. 근데 더 가면 역시 하고 먹으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지금 이 종가 마감 위에서 마감한 게 더 갈 수 있다는 근거이기 때문에 종가 마감을 여기서 깔짝거리다가 이 밑으로 빠져서 마감하면 다시 이거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겠다. 더 간다는
전략적인 결정 취소 하고 차트를 다시 보든가 아니면 팔든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외통수로 막아놓는 거죠. 한쪽을 외통수로 막아놓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항선 뭐 이게 저항선 돌파했으니까 다시 나가리 나면은 뭐 하겠지만 나가리 다시 깨지는 상황만 아니면 더 간다고 그냥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이 더 가면은 더 간다고 보고 있었으니까 계속 먹으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어떤 상황이야? 여기 저항선 뚫었는지 못 뚫었는지 이건 좀 애매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라 그랬어? 이 대각선 뚫어서 좋고 이 주세선 아직 살아있어서 좋고 이 저항선 뚫어서 좋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확인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냥 더 간다고 봐. 전략적으로. 다만 이게 깨지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고 여기서 깔짝깔짝 여기까지 안 오고 우리 여기 보자 그랬잖아.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터치해도 돼. 그래서 결국 안 깨지면 무조건 더 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반등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냥 계속 더 먹는 거고. 이거 깨고 내려오면 그때 전략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한번 탄 추세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득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어떤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 추종.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함부로 야 시원하게 롱이 나왔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숏 좀 나오겠지? 나는 여기서 숏을 치겠어. 했다가 딱 맞으면 좋은데 조금 내려가 갔더니만 중요한 지수가 안 깨지고 쭉쭉 밀어 올리면 좆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을 외통수로 막아놓고 보는 거라고. 전략적으로 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했던 얘기야. 뭐 전략이라고 하니까 무슨 전략 무슨 뭔가 어려워 보여. 아니야,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 더 까다로워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내공을 쌓고 해가지고 대응 방식을 조금씩 이제 다듬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이게 추세 추종이야. 이렇게 쫙쫙쫙 양봉 나왔는데 나는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숏 한번 나올 것 같아. 숏을 치겠어. 이건 뭐고? 역추세 매매. 롱 나왔으니까 일단은 더 간다고 보자. 이거는 뭐? 추세 추종. 이런 얘기도 다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함부로 역추세 매매하지 말고 추세 추종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책에도 많이 나오고 뭐 들어보셨잖아. 좋은 얘기인 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왜 생소한 얘기 듣는 거 마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거는 차트의 성질 중에 뭐와 관련이 있어요?
차트의 성질 중에 뭐랑 관련해서 이거 이제 이런 얘기 해줘야지. 응? 이론적인 얘기도 해줘야죠. 왜 저렇게 보는 게 좋으냐?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차트의 성질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방식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거예요. 차트의 어떤 성질? 이것도 제가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죠.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차트라는 거는 추세가 한번 터지면 그쪽으로 좀 연속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갈 만큼 가야지 이제 꺾여요. 뭐 이런 구간은 뭐 지저분하게 하자. 아이씨, 그거는 크게 봤을 때 이제 추세의 연속성과는 좀 또 다른 성질들이 있어. 이제 공부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이긴 하지만 이거는 통합 구간이잖아요. 통합 구간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해야 되고, 기본적인 차트의 성질은 이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추세가 한번 나면 그쪽으로 연속하려는 성질. 그래서 그 추세를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죠. 아, 내 얘기,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왜 내 얘기 안 듣고 싸우고 자빠졌어? 둘 다 벙어리. 잠깐 진정 좀 하시고 두 분 다. 그래서 제 차트 분석과 제 매매 방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낮에도 말씀드렸잖아. 이건 제 방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제 방식은 아니야. 그냥 정석 방식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지. 다들 예상 매매하고 막 역추세 매매하고 이러니까 제 방식이라는 말 하는 거지. 사실은 그냥 이게 정석 방식이고 정석이고 정식이고 정통 방식입니다. 자, 조금 재미없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됩니다.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이해도가 딱 박혀야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아씨, 왜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아,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서 열심히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은 차트를 예측할 수 없죠. 인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한다고 깝치는 분들 다 사기꾼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90%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못하는 거야. 이거 다 알잖아. 후행성이라는 거,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 과거지표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차트를 예측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정해야 돼. 예측하고 떠든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제발 인정 좀 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차트를 봐야지. 왜 이렇게 인지 부조화가 와? 여러분들 다 물어보면 아시면서 이거 다 후행성이다. 뭐 결과론적이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 그게 차트의 한계입니다. 그게 차트의 한계예요. 한계가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차트에 매달리는 겁니까? 한계가 있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똑똑해요. 차트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동안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미련이지, 어떻게 보면. 집착이고. 아니, 과거 지표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100% 확률을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거 의미가 있는 거냐. 10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의미가 있다 라는 결론이 났어. 의미가 있고 과거 차트 열심히 보면, 차트 분석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이 났어. 왜 이런 결론이 났어? 차트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100년이 지났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100년 동안 했어도 예측은 못해. 아주 일부 구간들에서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이 중간중간 있죠.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는, 여기서 저항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전체적인 움직임은 예측 못하잖아요. 100년 동안 해서 예측은 못해. 근데 100년 동안 연구하면 뭘 발견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추세의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발견했어.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은 못해도 이 연속성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도 돈을 벌 수는 있겠다. 어차피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는 이런 뭐 연구적인 의미도,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뭐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지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100년 해보니까. 근데 좌절할 건 아닌 게, 어차피 이거 돈 벌려고 연구하는 거였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지 않아도 돈을 벌 방법이 생겼다.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활용하면. 그래서 그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맞춰서 이제 발전한 매매 방식이 확인 매매, 추세 추종, 요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고, 작은 틀에서는 예상 매매가 더 잘 먹히는 구간도 있고 뭐 그래요. 부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구간들도 있고 한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큰 원칙이나 이제 큰 방침 같은 것들은 차트 전체의 어떤 핵심을 관통하는 성질이 바로 그 추세 연속성이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본 원칙과 방침을 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예상 매매도 하고 뭐 역추세 매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를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아주 바른 길은 결국 확인 매매, 추세 매매로 시작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라는 게 뭐예요? 발바닥과 최고점을 노리지 않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발바닥 노리는 건 무슨 매매야? 추세 매매야? 아니지, 역추세 매매지. 고점과 저점 노리는 건 역추세 매매야. 추세 매매는 뭐야? 저항선 뚫으면서 추세 탔다. 좀 더 가겠다. 이게 추세 매매지.
이게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내용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래도 뭐 자주 할 얘기는 아니지만 들으면 도움되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곡해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추세 매매가 좋고 역추세 매매가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쓰임새가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 역추세 매매가 더 잘 먹히는 구간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비중 혹은 더 큰 틀은 추세 매매로 잡고 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추세 매매로 쫙 끌고 가다가 적재적소에 예상 매매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청사진. 너는 그렇게 할 줄 아느냐? 나도 잘 못해. 그러니까 잘했으면 벌써 이제 빌딩 세웠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만 보는 애들 그냥 평생 그냥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럴 거거든요. 높은 확률로. 실제 이제 매매 인생이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죠. 돈 벌 줄 아는 사람 방송을 듣고 말을 들어야지. 매매 수익 인증도 안 하고 뭐 레퍼럴로 번 금액 가지고 수십억 레퍼럴로 땡긴 거 매매 수익인 것처럼 띄워놓고, 야 돈 많으니까 잘하겠지. 뭘 잘해. 매매로 돈을 못 버는데. 아니면 희망 일어나 펑펑 날리다가 상승장에는 다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추앙받다가 하락장에는 역적돼가지고 구독자 마음 다 돌아서가지고 댓글 욕으로 도배되고, 뭐 댓글창 욕이 너무 많으니까 댓글창 막아버리고. 그런 거 보면서 뭐 좋은 결과가 있겠어. 아닌 말로. 자, 어쨌든 간에 너무 깊은 얘기로 가면 좀 또 그렇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거 할 얘기 많으니까. 한 시간봉에서 장대 항목 만들 때 종가 확인 않고 수평저항선 뚫는 것만 보고 진입하면은 그거 확인 매매 아니에요. 그것도 확인 매매예요. 그 경험이 좀 쌓여야 됩니다. 이건 쉬운 방식이죠. 쉬운 방식이지만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얘기하자면 존나게 쉬운 방식은 또 아니에요. 그럼 돈 거저 벌게 그렇진 않아. 하지만 비교적 아주 쉬운 방식이긴 하죠. 근데 이제 세부적인 타점,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게 뚫은 거 맞을까 하는 고민은 당연히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베팅은 절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 마감 이런 게 있다고. 여기가 중요한 저항선 제대로 봤다고 칩시다. 중요한 저항선 제대로 봤다고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좋은 그림 만들고 저점 올라가면서 이게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인가? 뚫는데 1시간 먹으러 보고 있는데 뚫고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여기서 버벅거리다가 결국 1시간 마감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뭐 꼬리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게 가장 결과가 좋아? 종가 마감 보고 들어가는 게 결과가 좋겠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깨작깨작 하고 계속 밑에서 마감하고 언제 뚫어주나 하다가 요번에 종가 마감 한번 뚫었네? 종가 마감 한번 봐야지 하는데 종가 마감 안 주고 그 전에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뭐가 있어? 이 저항선을 뚫고 눌림목 주고 리테스트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뚫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경험과 어떤 그런 게 좀 쌓이긴 해야 돼요. 원칙은 쉽지만 실전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이제 경험치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경험치가 뭐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경험치 없어도 사실 뭐 할 수는 있어. 왜? 핵심은 모으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저절로 되나? 아니에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치가 많아지는 걸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거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한 거고, 경험치 없어도 경험치 부족해도 이걸 알게 되면 상관없어요. 뭘 알게 되면 되는 거야? 지금 김원규님이 말씀하셨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베팅을 해야 된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 매매를 하지만 확인 매매도 100% 만들어주진 않는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베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반대 대응, 뭐 작전상 후퇴라든가 손절이라든가 그걸 할 각오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 베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 매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망설여지고 결정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돌파인 건가요? 이런 분들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을 알면 100%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 없어요 그런 거. 100%는 절대 없다고 차트에서 100% 절대 없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 확률 70% 80% 선에서 결국 베팅 해야 돼요. 이걸 알면 돼. 베팅 안 하면 확인 매매라는 거는 배웠지만 실천을 못 하는 거야. 매수를 못 하는 거야. 확인 매매 공부하면 뭐래? 매수를 해야 돈을 벌지. 그냥 100%라는 거 없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잖아. 그거 적용시켜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봤자 100% 타점은 안 오는구나. 적당선에서는 결국 베팅해야 되는구나. 들어가 보자. 잘못되면 여기서 손절하기로 하고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승률 6개월 동안 70%라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야? 저도 베팅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확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100번 중에 30번은 졌다는 얘기야. 베팅해서 아유 잘못 들어갔네. 아유 이게 아니었네. 돌파된 게 아니었네. 해서 손절을 100번 중에 30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대로 된 게 70번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시사하는 바가 다 있잖아요. 승률 70%짜리 부빗도 30%는 손절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럼 뭐야? 30% 손절할 때 어떻게 손절할 것인가에 대한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손절을 하기로 하자라는 거 정해놓고 해볼 만한 상황에선 베팅 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그 맛을 보시라고. 한 번 매매해서 아유 확인 매매 돌파한 줄 알고 들어갔더니 휩쏘였어요. 무서워서 이제 확인 매매 못 하겠네요. 확인 매매 좋은 거 맞나요? 아이씨 10번은 해봐야지. 씨. 제대로 배워서 10번 하면 6번 7번 이긴다고요. 지는 건 3번 4번밖에 안 되고.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확인매매 배우시고 실전에 적용할 때 아 확인매매 좋은 거 같아서 해봤는데 아 뭔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단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누구나 겪는 부분입니다. 저거는 확인매매 이제 예상매매만 하시다가 확인매매 넘어오신 분들이 누구나 겪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확인매매 좋은 거 맞나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쌓이고 또 공부가 더 되고 하면 할수록 승률이 점점 조금씩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저도 아직도 저의 단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잘 안 고쳐지는. 많이 고쳤지만 그런 것까지 고치면 저는 6개월 동안 제가 승률 70% 나왔죠. 그런 단점까지 고치면 75% 80%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아직 저도 안 고쳐진 단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고치면 승률이 늘어나. 계속 노력하는 거지. 손절하는 법도 알려줄 수 있나요? 손절하는 법은요, 방식이, 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죠. 뭐, 너무 너무 먼 지지 구간을 보지 말아라. 좀 가까운 지지 구간 위주로, 중요한 지지 구간, 그리고 중요하면서 가까운 지지 구간이 깨졌을 때 손절하는 그런 원칙으로 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결국 손절은 뭐예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간단한 거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고 사리 판단하면 다 할 수 있는 생각인 거고. 결국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손절이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아씨 그놈의 결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패배 인정하고 손실 인정하고 그 팔기가 그 매도 버튼 누르기가 어려운 거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